양력은 날개의 모양, 즉 날개의 구조와 공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항공기의 날개는 항공기 기체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항공기 기체 발달의 역사에서 날개의 구조가 그 첫 단추를 맺습니다. 구분 평판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 시점부터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날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여 17세기 초에 조지 케일리가 실제로 양력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날개 구조를 개발하고 1853년에 날개를 세 겹으로 쌓아 올린 활공기를 만들어서 그의 마부를 태우고 275m를 활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보통 처음 비행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라이트 형제를 많이 생각할 텐데, 라이트 형제는 처음으로 그냥 비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 첫 동력 비행을 한 것이고, 실제로 처음 하늘을 활공한 사람은 조지 케일리의 마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오토 릴리엔탈이 아니냐고 하실 텐데, 오토 릴리엔탈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반복적인 활공을 성공한 사람인데 무려 2000회 이상의 활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지 케일리의 마부가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오토 릴리엔탈처럼 기록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날개의 구조는 조지 케일리의 활공기로 시작해서 기체의 구조가 함께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개발된 활공기와 라이트 형제가 만든 더 플라이어를 포함한 초기 항공기들은 나무로 된 구조물을 함침된 천으로 덮어서 만들고, 구조물의 강직성과 유연성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재료를 조합해서 트러스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죠. 트러스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월앤 트러스, 프렛 트러스, 그리고 하우 트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앤 트러스는 수직재 없이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사제를 사용하고, 프렛 트러스는 사제에 수직재를 더해서 더 높은 응력을 견딜 수 있고, 하우 트러스는 프렛 트러스의 사제를 반대로 설치해서 사제가 인장력 대신 압축력을 견딜 수 있게 설치한 구조입니다. 초기에 목재와 강철 튜브를 사용한 항공기는 주로 월앤 트러스를 많이 사용해서 표면을 리넨이나 모카천으로 덮었습니다. 날개 내부도 기체와 같이 트러스 구조로 만들고 겉은 목재를 휘어서 모양을 내어 함침된 천을 덮어 만들었죠. 트러스를 이어서 다음으로 등장한 구조는 모노코크 구조인데, 항공기 표면 자체를 응력을 견디는 구조물로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모양새를 잡아주는 정형재와 벌크헤드에 외피로 철판을 겹겹이 덮어서 모양을 공기역학적으로 부드럽게 해주고, 트러스보다 기체 내부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라이트 형제가 첫 동력 비행을 성공한 후 9년 뒤인 1912년부터 미국에서 도시간 항공 우편 배송 사업 지원으로 그 모습을 더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공기의 엔진도 기체와 함께 발전되면서 비행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그에 따라 같이 올라가는 항력을 버틸 만한 구조가 필요하니 날개도 그에 맞게 기체에서 윙팁까지 지탱해주는 스파와 날개의 모양을 잡아주고 날개 앞전과 뒷전에서 스파로 응력을 분산해주는 리브의 초기 형태가 사용됩니다. 그러다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비행기를 전쟁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노코크 구조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한 표면이 공격당해서 구멍이 나거나 떨어져 나가면 남아있는 구조물이 구멍난 곳의 응력까지 보완해서 견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은 구조물마저 파괴된다는 것이었죠. 기체의 거의 모든 응력을 외피가 담당하니 외피에 손상이 생기면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머지도 부서져서 추락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꺼운 외피로 인한 무게에 비해 강도가 낮아서 당시에 엄청 느리기까지 한 비행기들은 땅에서 총을 쏴도 쉽게 격추되었죠.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구조가 바로 세미모노코크 구조입니다. 세미모노코크 구조는 항공기에 작용하는 응력을 모든 구조물에 분산시켜 어느 한 곳이 응력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다른 구조물이 대신 감안하여 견딜 수 있어서 페일세이프 구조라고도 합니다. 페일세이프란 원래의 기능을 하던 구성품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다른 구성품이 그 기능을 대신 보완해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페일세이프, 고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많은 군인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기체로 B-17 Flying Fortress가 있는데요. 이 하늘의 요새는 조종석 앞이나 날개 또는 꼬리 날개가 반쯤 날아가도 비행을 유지해서 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던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세미모노코크는 모노코크에서 사용하던 구조물 외에도 기체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응력들을 견디고 서로 지탱하기 위해 다른 구조물을 추가로 넣어서 다소 복잡하지만 항공기의 무게 대비 강도를 향상시켜 기체에 손상이 가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해서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며 거의 모든 항공기가 세미모노코크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미모노코크 구조보다 더 획기적인 구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소재가 계속 개발되면서 복합 소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